나는 다시 나에 대해 생각한다. 별것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이 된 나를. 그리고 또다시 별것을 꿈꾼다. 그리고 나의 쓸모에 대해 생각한다. 어딘가에 좀 더 쓰이고 싶다는 생각. 늘 내가 가진 잠재력보다 덜 쓰고 있다는 이 답답함과 갈증을 어디에선가 풀어내고 싶다. 코로나19로 많은 시간을 집에 머물면서 고립감은 더욱 커졌다. 최소의 공간에서 최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단조로운 일을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미술관을 다닐 때는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을 소녀와 소년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그들이 품었던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한 것인지. 요즘 나는 다시 어딘가로 향한다. 퇴사 후 8년 사이 아이들은 조금 더 자랐고 나는 나보다는 엄마가 되었다. 진짜 세상을 찾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치워진 것 같고 사랑인지 희생인지 모를 문턱에 넘어진 것도 같다. 아니, 의지박약의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신은 한쪽 문을 닫을 때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열린 문을 찾는 건 아마도 우리 인간 나의 몫이겠지. 비 오는 어느 날 팔당댐으로 달려가 카페에 앉았다. 유독 커피 맛이 쓰다. 왁자지껄 혼잡한 이곳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오늘부터 나는 신원 미상이 된 나를 다시 찾아야겠다. 학창시절의 나도, 회사에 다니던 나도, 지금 가족을 돌보는 나도, 친구 앞에 나도, 부모와 형제 앞에 나도, 배우자 앞에 나도, 자식 앞에 나도, 이웃 앞에 나도, 미래에 존재할 내 앞에 나도 모두가 나일 것이다. 과거처럼 미래의 나는 때론 똑똑하고, 때론 멍청하고, 때론 착하고, 때론 악하고, 때론 적극적이고, 때론 소극적일 것이다. 그래도 외쳐야겠지? 난 나야.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튜버 미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현재와 미래를 알차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부터의 과거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의욕에 넘쳤다면 지금부터는 그 모든 것이 이전보다 잘 따라주지 않을 것을 알지요. 과거처럼 미래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시행착오 덜하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경험으로 얻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토록 멋진 50이라면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주희 작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생 후반, 다시 나를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의 두 번째 가능성을 꿈꿉니다. 52년을 살았고 18년을 공부했고 21년 직장 생활을 했고 21년째 결혼 생활 중입니다. 많이 듣던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2021년 제 채널의 오디오북 첫 영상을 이주희 작가님의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로 소개해드렸어요. 그때는 51년을 살았고 18년을 공부했고 21년 직장 생활을 했고 20년째 결혼 생활 중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혹시 2023년에는 52년을 살았고 라고 해서 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다시 나를 생각하다. 2장,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다. 3장, 나로 서기, 그 준비 운동.
4장 이제 넘치는 것을 비우자. 5장 아직도 부족한 것을 채우자. 6장 삶의 기준을 나로 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이 중에서 1장 다시 나를 생각하다의 일부와 5장 아직도 부족한 것을 채우자 중에서 최선을 다해 계속 벌기를 읽어드릴게요. 현재와 현재보다 더 행복할 노후를 생각하며 들어주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중년이라는 세계, 50이라는 가능성.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났고 다시 봄, 그리고 여름이다. 꽃, 구름, 비, 눈, 바람은 때론 부드럽게, 때론 거칠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꽃, 구름, 비, 눈, 바람 탓이겠지. 눈치라곤 없는 내가 어제와 오늘의 나를 다르게 느낄 정도이니 시간이 꽤 깊어진 게다. 한동안 사방이 어두컴컴한 고래 뱃속에 갇혀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짠내나던 시간이 싱거워지기 시작했다. 병든 친구를 부축해 함께 여행을 다니는 선배, 등산과 자전거 타기에 진심인 동료, 코시국에도 봉사활동을 거르지 않는 이웃,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내는 지인의 소식을 접하고 난 후부터였던 것 같다. 요즘 50대는 옛날 30대나 다름없다며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타고 암벽을 오르는 TV의 비현실적인 인물이 아닌 시간과 함께 여물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만치 멀어졌던 나와 지금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며 시들한 외표에 대한 평가에 목을 매는 대신 미루고 외면하고 혹은 아껴두었던 소중한 것들을 찾아내 마주 앉아야 할 순간임을 깨달았다. 선배, 이웃, 친구, 지인들이 찾아낸 부캐처럼 지금 나는 내 안에 사는 소녀와 소년, 동물과 식물, 무기질과 유기질을 꺼내어 놓고 대면 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 그들에게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철학이나 심리학의 도움은 사양하기로 했다. 반백년을 살았으니 나의 몸이, 마음이, 지난 시간이 하나의 철학이고 우주이거늘 거대한 담론에 기대는 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대신 내 안에 작은 씨앗에게 물을 주고 싹이 트길 기다려야지. 이미 쓸모가 다한 것도 여럿이겠지만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것이니 생명력이 전혀 없지는 않을 터. 홀로그램처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나는 언뜻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신비로울 것이다. 나보다는 남을 탓할 때도 많았고 나만 뺀 우리를 싸잡아 욕하고 나면 나만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 우쭐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나의 삶에서 수없이 등장하고 퇴장했던 우리에게 배운 것의 집합이라는 것을 안다. 그 지난 경험이 슴슴한 냉면 국물처럼 맛있는 듯 맛없는 듯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겠지. 우리와 함께했던 미움과 질투, 감사와 행운이 나에게 미래로 가는 차비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다시 나와 너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한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나와 너로 우리를 이루는 일 말이다. 들꽃으로만 살았어도 50년을 살면 자연의 섭리, 우주의 이치, 세상 돌아가는 순리를 티끌만큼이나마 깨우쳤을 것이다. 다소 기울이더라도 함께 즐겁게 의미 있게 천천히 걸어가는 길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가다 보면 백설공주 편만 들던 거울도 내 흰 머리칼에도 적당한 값을 쳐주겠지.
공주님과 왕자님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 대신 여왕의 해피엔딩도 한 페이지 추가되겠지. 최선을 다해 계속 벌기. 뽀글머리 춘희는 액자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혼자 말을 했다. 사랑이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것인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 버리는 것인 줄은 미처 몰랐다.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에 나오는 장면이다. 20대 중반의 시문화도 스토리도 너무 예쁜 영화였다. 이 영화를 만든 이정향 감독이 2019년 한국 영화 100년을 기념한 100x100 프로젝트에서 100초 단편 영화 100원의 무게를 선보였다. 영화 집으로 이후 오랜만에 들리는 신작 소식이라 찾아보니 정말로 딱 100초짜리 초단편 영화다. 스토리는 이렇다. 한 청년이 자판기 앞으로 다가온다. 옆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누군가 남긴 일회용 잔 안의 얼음을 빈 물통에 담아 마신다. 그는 이 광경에 비위가 상한다. 청년은 자판기 속에 깨끗하고 청량한 음료수를 뽑기 위해 돈을 넣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리고 그 100원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흐른 라면 국물에 떨어진다. 청년은 더러운 곳에 떨어진 100원을 줍지도 못하고 돈이 모자라 음료수를 뽑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그때 할머니가 다가와 말없이 깨끗한 100원을 내민다. 그러고는 라면 국물에 떨어진 100원을 주워서 쓱쓱 닦아 주머니에 넣고 폐지가 담긴 리어커를 밀고 사라진다. 그렇게 100초 영화는 끝. 껌 한 통도 자판기 커피 한 잔도 오롯이 살 수 없는 100원.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 100원의 가치. 그럼에도 할머니는 그 소중함을 알기에 쓰레기 속을 뒤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차마 더러워진 100원을 줍지 못하는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깨끗한 100원을 내민다. 5g 무게의 100원짜리 동전을 매개로 할머니와 청년은 말없는 거래, 대화를 나눴다. 최근에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으로 억소리 나는 돈을 번 사람들의 소식을 간간히 접한다. 평생 벌어도 접할 수 없는 돈을 짧은 기간에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노력이나 우여곡절은 생략되고 부러움에 몸살을 앓는다. 그런 흐름이라도 쫓아야겠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주식 차트를 보기 시작했다. 숫자에 어둡고 겁이 많아 투자보다는 저축의 가치를 따르는 편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을 화제로 돌리니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다. 야, 무노동으로 버는 거 아니야. 엄청난 불안감, 피로감과 싸워 이겨야 하고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서 분석해야 하는 일이야. 나도 몇 달을 공부하니까 이제 겨우 방법이 보여.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분명 노동이야. 주식에서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린 친구 P는 금융소득은 뭔가 불로소득 같은 느낌이 든다는 나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일하지 않은 자여 먹지도 말라. 그런 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지나치게 근로소득의 가치를 신봉한다. 아니다. 자꾸 가난해지는 기분 때문이다.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상대를 벼락거지로 만든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뱅이로 만든다. 그러니 괜히 부하가 나서 딴지를 거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한 지인은 밤낮을 거꾸로 사는 것 같다고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후배는 1시간만 보지 않아도 가격이 치솟고 곤두박질 치니 눈을 뗄 수 없다고 하니 분명
불로소득이 아닌 것 같긴 하다. 사실 우리는 돈의 쓰임새, 가치, 수익을 내는 여러 방법을 모르고 살았지. 이념이나 가치, 도덕 같은 정신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둔 교육만 받아서 경제관념이 턱없이 부족했어. 요즘 애들은 다르더라. 학생 때부터 투자를 하더라고. 친구 K가 말했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월급만 모아서는 집 한 채 살 수 없는 요즘, 청년들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을 먼저 경험한다. 주식, 비트코인에 자신감이 붙으면 선물, 옵션과 같은 전문가가 다루는 고위험 상품에도 손을 댄다고 한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취업이 안 되잖아. 근로소득을 먼저 경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학자금이라도 갚을 생각에 위험한 투자부터 하는 거겠지.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가 미안해 해야지, 애들한테. 친구 제이도 거들었다. 세상의 수많은 가능성을 배우고 경험하며 이상을 고민할 나이에 부동산, 암호화폐, 주식 등의 재테크로 세상을 배워간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 세대처럼 돈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 경제적 능력과 자립은 자의식, 정체성, 인간다움, 예의, 친절, 여유 등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은가? 빨리 취업 환경이 나아져서 청년이란 이름표를 단 모든 이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고통받지 않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골고루 경험하게 되길 희망한다. 예전에는 대개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퇴직을 경험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져 퇴직자 절반 이상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 장기간 근속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은 생전에 치르는 장례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쓸모가 다한 사람이라는 정서적인 우울감을 동반한다. 퇴직하게 되면 명함도 지위도 잃지만 무엇보다 월급을 잃는다. 경제적인 빈곤과 압박감이 정서적 우울감의 가장 큰 범인이다. 집을 장만하느라 빠듯하게 살았고 출산이 늦어 아직 자식은 한창 공부할 때이고 부모님 본인 병원비가 늘어나니 소득과 지출이 서로 역전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인생에서 제일 좋지 않은 것이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이라는데 초년에 성공하지 못했고 중년에 상처하지 않았으며 노년에 빈곤하지만 않는다면 그나마 크게 무리 없는 인생이 되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노년 빈곤을 피해가는 건 쉽지 않겠다. 노후 걱정 없는 50대 퇴직자는 오직 8%뿐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든 퇴직자 10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4명,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2명,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4명도 그중 3분의 2가 구직 중이거나 창업 계획이 있다고 한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다. 경제적 곤란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주일 전부터 출근했지. 여기 일이 좀 어려운데 적응하고 나면 괜찮겠지. 재밌고 보람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친구 L은 얼마 전부터 병원 영양사로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갱년기로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지만 기존의 식단표를 과감하게 버리고 맛있고 영양가 좋은 병원식으로 병원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싹 비워진 그릇들과 게시판에 적힌 환자들의 감사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는 조리사들의 얼굴을 보면 일하느라 아픈 손가락이 다 낫는 것 같다고 한다.
몇 달 전부터 쇼핑몰 준비하느라 바빴어. UX를 편하게 해야 하니 프로그래밍도 손보고 결제 프로세스도 배우고 옷 수급부터 배송까지 익숙해지려니 힘이 드네.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어. 비슷한 연배의 동네 지인은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입술이 부르트고 얼굴이 까칠해졌다고 하지만 표정만큼은 환해 보였다. 배우는 재미, 익숙해지는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았다. 다들 부지런히 돈을 벌러 다닌다. 투자를 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단기 알바도 마다하지 않으며 발품을 판다. 적자 인생의 초입에서 눈높이와 자세를 낮추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한다. 비로소 돈과 솔직한 대화를 시도 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 돈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중이다. 출퇴근에 지치다 보니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산 것 같아요. 돈하고 사는 사람들 싫어라 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돈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와 MBTI 유형이 같은 후배 K는 서학개미가 되었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며 ETF와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고 했다. 평생 교육을 업으로 삼고 음악을 사랑하며 우아하게 살아온 중년 남자도 얼마 전부터 주식을 시작했다며 휴대폰 앱을 보여준다. 그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면서 전 뭘 했나 모르겠어요. 내 삶에 너무 무책임했던 것 아닌가. 후회가 돼서 한동안 심하게 알았어요. 다들 전세금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하고 있는데 혼자 살면서 뭘 하고 있었나.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맞이해야 하는 노후에 돈까지 없으면 얼마나 초라할까요? 옛 동료는 뒤늦게 돈에 눈을 뜨게 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세금도 부동산도 투자 방법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니 모르려고 애쓰듯 살아온 것이 아니 막연히 누군가 해줄 거라고 나는 그렇게 퍽퍽하게 살지 않아도 하늘에서 운덩어리가 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젊을 때 아득바득 살아야 나이 들어 우아하게 살 수 있는데 젊을 때부터 우아하게 사느라 나이 들어서는 속물이 되는 불행을 겪는 것이라고도 했다. 겁이 많아 어디에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낭비를 모르는 습관이 들어서인지 돈 때문에 영화에 나올 만한 흉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온 곳에 감사한다. 다른 거 잃으니 돈을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옛 동료의 후회처럼 돈의 영향력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온 셈이다. 그렇게 살아와 놓고는 지금 와서 돈의 뜨거운 맛을 알게 될까봐 사실 두렵다. 아니 지금까지는 어찌해서 그런 자세로 살았다 해도 온통 돈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태반인 노년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몰라서 그래서 어려워지는 건 다른 건 누릴 권리까지도 잃는 중대한 결격 사유니까 말이다. 친구는 구체적인 재테크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런 마인드부터 바꾸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는 건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말이 좀 이상한데 은퇴 후 하루 24시간 먹고 자는 시간, 휴식 시간을 빼면 대략 한 10시간 남아. 6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보자. 너무 오래 사나? 그래도 최대한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유 시간만 대충 16만 시간이 넘어. 그 시간을 온통 취미로 쓸 수는 없잖아.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보자면 세계 최고가 될 기회가 남았는데 말이지. 어쨌든 지금 나에겐 일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아직 철없는 피터팬일지 모르겠다. 피터팬이 행복할지 워런 버핏이 행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년에 돈 때문에 장발장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 흐름을 이해하는 공부부터. 집 책꽂이를 살펴보니 경제나 투자법 관련한 도서가 한 권도 없다. 꾸역꾸역 남겨둔 경영학 전공 서적을 제외하고는 죄다 심리학 도서와 소설책이다. 대학교 도서관의 대출 인기 도서 10권 중 6권이 재테크 관련 서적이라는데 이 속도라면 청년들과 말 상대도 안 될 판이다. 예로부터 부자는 가족끼리 돈, 투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고 빈자의 집에서는 돈 이야기를 금기에 천박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부자는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주고 어떻게 샀는지 정보를 공유하지만 빈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서로 헐뜯고 욕하기 바쁘다고 한다. 지인은 몇 달 동안 유튜브와 책으로 밤새워 재테크를 공부하다가 지쳐 쓰러졌다. 재테크 공부는 당장 어떤 한 분야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경제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는 마음, 흐름을 이해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시작해야 해. 살아온 날들이 있으니 젊을 때보다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런 다음 선택을 하는 거지. 앞으로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지, 아니 과연 벌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판단해야지. 현재의 분석까지.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도 많지. 투자만이 최선은 아닌 것 같아. 물가와 세금을 생각해보면 절약과 절세도 엄청난 소득이지. 투자의 피곤함 때문인지 친구 P는 부침이 심한 투자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느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재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한다. 금융소득에 관심을 가질수록 20대 80의 법칙이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 일하는 기쁨을 따진다면 네 말이 맞아. 아무리 보상이 적어도 근로소득 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실로 오랜만에 명동에 갔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거리에는 제법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다. 어디선가 캐롤이 들려왔다. 어린 여자아이의 노랫소리였다. 빨간색 산타복을 입은 아이는 추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구세군 자선 낭비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감사합니다. 냄비에 얼마간의 돈을 넣자 소녀는 옆에 서 있는 부모님인 듯한 분들과 함께 밝고 힘찬 목소리로 인사한다. 겨우 몇천 원이었는데 손이 부끄럽다. 쓰레기 더미에 떨어진 100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 쓱쓱 닦고 자신이 가진 깨끗한 돈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부지런히 벌어서 구세군 냄비에 거리 악사들의 모자에 주저없이 큰 금액을 넣는 것. 돈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시나리오를 가르치던 선생님도 그랬다. 쓰는 건 눈에 보이는 사물을 잡아두는 연습입니다. 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오감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꽃과 나무 등 자연의 모습을 기록하는 건 묘사력을 키우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정말 그랬다. 한동안은 나에게도 이런 표현 능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물의 특징과 변화를 여러 각도로 묘사해냈다. 그러다 알게 되었다. 타고난 관찰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쓰고자 하니 주변에 관심이 생기는 것임을. 관심이 생기면 자연스레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고 타인의 상황, 감정, 표현 등이 눈에 들어왔다.
타인을,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니 그 끝은 결국 나에게 가 닿았다. 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하루를 때론 의미 있게 혹은 격정으로 만들어준다. 나조차도 무심했던 나의 하루에 서사가 생긴다. 그러므로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나의 가능성을 기록하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무엇이든 부지런히 써나갈 계획이다. 엄마, 어제 꿈을 꿨는데 뭐라 설명하기 힘들지만 해리포터급이었어. 한창 성장 중인 작은 아이는 요즘 부쩍 꿈을 많이 꾼다. 아침에 깨면 꼭 기억해 두어야지 결심하지만 오후가 되면 홀라당 까먹어서 억울하다고 했다. 작은 아이도 나도 늘 날려먹는 게 문제다. 그래? 그럼 일어나자마자 그 꿈의 줄거리를 키워드 위주로 기록해 두는 건 어떨까? 나중에 그 꿈을 소재로 책을 쓰면 조앤 롤링보다 더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지 않을까? 작은 아이는 한참 눈을 껌뻑이다가 조용히 묻는다. 근데 엄마, 조앤 롤링이 누구야? 결정적인 순간 한 가지 모자라는 건 나의 자식이기 때문인가? 다른 집 자식도 그런가? 늘 궁금하다. 편지를 쓰겠어요. 일기도 일기지만 편지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NS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글을 써보고 싶다는 지인에게 나는 제일 먼저 편지를 써보라고 권했다. 편지는 대상이 있으니 일기보다 더 좋은 문장, 개연성이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 아는 이들에게 안부와 감사를 전할 수 있고 그들과의 지난 날을 추억할 수도 있고 손편지로 쓴다면 젊은 시절 향수까지 전할 수 있어 좋다. 개인 SNS를 운영하는 것도 좋다. SNS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게 되고 인상 깊은 글을 올리기 위해 다듬는 연습을 하게 되니 말이다. 가끔 이메일로 독자들의 편지가 도착한다. 카톡, 문자 등 짧고 빠른 대화의 시대에 손편지를 받는 것처럼 따뜻하고 감사하다. 그런 분들께는 찬찬히 꼼꼼히 읽고 답장을 쓰게 된다. 우선 독자가 있는 글을 써보는 게 좋겠다. 필사의 기술. 쓰는 일이 반드시 창작일 필요는 없다. 잘 다듬어진 남의 글을 따라 쓰다 보면 손과 마음, 머리에 그 문장들이 새겨진다. 야, 영어 단어는 꼭 쓰면서 외워야 해. 손으로 써야 머리에 남는다고. 절대 손으로 쓰지 않는 작은 아이에게 하루에 10번쯤 하는 잔소리인데 정작 나는 손으로 따라 쓰는 일을 놓은 지 오래다. 시, 소설, 시나리오, 백과사전, 교과서 등 아무 것이나 손으로 따라 써보길 권하고 싶다. 유언장 또는 자만시. 무시무시한 일로 느껴지겠지만 유언장을 미리 써보는 것도 좋다. 수년 전 큰 수술을 하러 가며 명의 확인, 계좌 정리와 함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언장을 쓴 적이 있다. 몇 문장을 채 넘기지 못하고 눈물바다가 되어 그만두었지만 나의 지난 날이 꽤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만시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스스로를 애도하는 자만시든 유언장이든 앞으로 더 잘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생길 것이다. 나에게 가닿는 일, 쓰기만 한 것이 없다. 나를 저장하다. 얼굴은 몸과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목소리는 세상에서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이자 감정의 울림통이다. 그런 얼굴과 목소리를
얼마간 기록해 보기로 했다. 실제로 자화상을 그리며 나를 관찰하고 싶었지만 별다른 특징 없이 생긴 얼굴인데다 졸라맨 수준의 그림 솜씨라 디지털 기술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좋은 곳에 가도 기념할 만한 날에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찍어주느라 변변한 독사진 하나 없는데 이참에 원 없이 나의 모습을 담아보겠다고 결심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거실의 책상 앞에서 4개월간 셀카를 찍고 목소리를 녹음했다. 사진 찍기를 잊은 날은 차 안이나 거리에서 찍기도 했다. 20장에서 30장의 사진을 고속으로 돌려보니 몇 달 만에도 머리색은 염색이 빠져 하얘졌다가 다시 검해지고 배경에서는 제법 계절의 변화가 도드라졌다. 처음에는 내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어쩐지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은 자연스러워졌고 촬영 기술도 발전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셀카를 찍을 만큼 용감하지 못한 편인데 다소 뻔뻔하게 여러 표정을 지어보니 얼굴 근육과 주름이 조금은 펴지는 것 같다. 목소리를 녹음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오랜만에 방송에 나온 가수 김성호의 회상이란 노래를 듣고 나서다. 그는 반백의 신사가 되었으나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그 시절 내가 듣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목소리의 시간은 얼굴의 시간과 다른가 보다. 한때 나 역시 목소리 좋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출산과 갱년기를 겪으며 이제는 소리가 거칠어지고 쇳소리도 난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이 머리에만 머물고 한 번에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우선 반페이지 분량의 책이나 신문의 글을 읽으며 녹음했다. 넉 달을 꾸준히 해보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발음도 또렷해졌다. 어떤 날은 라디오 DJ처럼 어떤 날은 낭독자처럼 멋을 부려 읽으니 배에 힘이 들어가고 입에서 맴돌던 단어도 금방 중얼거리게 된다. 그럴 즈음 옛 직장 후배가 SNS에 영어 문장을 낭독하는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발견했다. 학습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꾸준함이 계속되니 발음에 버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후배여, 파이팅이다. 얼굴과 목소리의 변화는 시간이 가장 큰 변수는 아닌 것 같다. 걱정거리가 많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한 날의 얼굴과 목소리는 마음이 가볍고 즐거울 때와는 상당히 달랐다. 그날의 노동량, 피부 컨디션, 머리 모양, 편도선 상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마음가짐과 기분이 나의 외양과 태도를 결정하는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끗이 씻고 약간의 화장을 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의 노력이 실제의 나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왕 시작한 김에 1년을 담아볼 생각이다. 1년에 한 번 생일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려 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사진을 골라 액자로 만들어 놓을 생각이다.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듯 오가며 봐야겠다. 얼굴과 목소리야말로 타인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내놓는 나의 카드가 아닌가? 조명에 깎인다는 말처럼 사진 찍기를 거듭할수록 얼굴이 렌즈에 다듬어지는 것 같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던 노화가 조금 멈춘 것도 같다. 시간이 아닌 관심의 기록, 노력의 기록이 될 것이라 믿어본다. 현재를 만드는 건 현재의 노력이다. 지금까지 내용 어떠셨나요? 이번에 낭독해드린 글은 저의 사심이 가득한 내용으로만 모았어요. 공감이 되는 글도 너무 많고 고맙게도 시도해보고 싶은 내용도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오랜만에 방송에 나온 가수 김성호의 김성호 회상이란 노래를 검색해서 들어봤어요. 화면이 나오는데 정말 반백의 신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라고 나오는 순간 뭉클해졌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외모는 바뀌었지만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어요. 기교도 없이 담백하게 옛날 추억의 목소리, 젊은 시절에 듣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멈춰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다가 아쉬움에 몇 군데 단톡방에 공유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느낀 것과는 다른가 봅니다. 내 나이쯤 된 친구들은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는 감흥이 적은 듯 했어요. 같은 시대를 지냈던 친구들, 얼굴을 몰라도 나이대가 같으면 이젠 다 친구. 추억의 공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되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느껴지는 것. 목소리의 시간은 얼굴의 시간과는 다른가 보다. 이 글귀가 계속 맴맴 돕니다. 미소영의 미소생각 채널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오디오북은 어찌 보면 얼굴과는 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 목소리의 기록이라 오늘따라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먼 훗날 이 영상을 다시 듣게 된다면 그때도 제 목소리가 지금과 같은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